네, 우주 강국의 꿈을 실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연말까지 한국판 나사인 카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틀 앞으로 누리호 3차 발사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확실히 우주 강국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발사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 24일 6시 24분에 앞뒤로 30분의 이제 시간 그 텀은 네, 있습니다만 5월 24일. 네. 5월 24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5월 24일 6시 24분에 이제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현재 그 누리호의 그 조립은 완료되어 있고 내일은 이제 그 이동할 그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번 그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우리 그 기업과 또 연구기관이 제작한 그 실용 위성 8기가 탑재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누리호라는 발사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처음으로 우리 저 민간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발사 전 과정에 참여를 해서 새로운 그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준비가 잘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3차 발사는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전입니다. 네. 앞서 1, 2차는 이 준비 단계였고 이번 누리호에 8개의 실용 위성이 탑재가 되는데 네. 이 위성들 어떤 위성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8개 이제 위성 중에서 주 탑재 위성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고요. 예. 그 이제 부탑재 위성이라고 하면은 7개의 이제 큐브 위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세대 소형 위성 위호는 그 뭐 날씨가 이렇게 그 나빠도 우리 그 지상의 어떤 그런 그 관측이 가능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산 영상 레이더 기술이 탑재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큐브 위성 중에서 그 4개의 그 큐브 위성은 도요셋이라고 해서 어떤 그 4개가 군집 위성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우주의 날씨 변화 같은 거를 관측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3개 그 민간이 만든 그 큐브 위성은 뭐 위성의 어떤 자세를 제어한다든지 네. 또 광학 부품이 우주에서 위성 속에서는 어떻게 또 잘 되는지 검증하는 그런 등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지난 1, 2차와는 다르게 8개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된 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평가받으려면 기술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어떤 독자 기술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발사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발사체라고 하면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성은 한두 번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이제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신뢰성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또 우리가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이 발사체 그 시장이 또 우리 글로벌에서도 주문이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발사에서도 주목할 점이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이 미국의 스페이스X처럼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에 좀 한 걸음 다가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른바 체계 종합 기업,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이번 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정부 주도에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 주도로 해서 발사체 그 시장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체계 종합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사 준비와 운용에 이제 우리 그 공공기관과 공통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도 그리고 경험도 이렇게 습득을 해서 쌓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번에 3차지만 앞으로 이제 4차, 5차, 6차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4차 발사 때부터는 그 발사체 제작 그 총괄 관리도 하고 이제 품질 보증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있는 거죠. 민간
기관이. 그리고 이제 그 발사 운용에 관련해서도 민간이 앞으로는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자면 2030년까지는 달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고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하는 착륙선 개발 등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 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미국에서 스페이스 X사를 통해서 달 궤도선 다누리를 8월에 우주로 올려 보냈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차세대 발사체는 지금 우리가 누리호보다는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게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우주 탐사에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약 10년간 약 한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2030년쯤에 개발이 되면은 이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제 3번 그 사이에 이제 개발하는 동안 한 3번 정도 발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2030년부터 2년 동안 대략 그 달 궤도 위성, 달 착륙선 이런 것들을 실어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주 발사체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우주 선진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특히 중심에 있는 게 나사인데 이번 대통령이 미국 순방 때도 나사의 고다드 센터를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우주 협력이 이제 우주 동맹으로 그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장소에 제가 이제 있었지만 상당히 그 분위기도 좋았고 우호적이다.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우리 윤 대통령님과 그 다음에 또 해리스 부통령님께서 이렇게 연설을 하셨는데요. 네.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양국 간 그 우주 동맹에 대해서 인식이나 비전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그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공동 그 연구 개발을 하거나 또 인력 교류, 또 지식 교류하는 데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과 우주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발사체를 쏠 때마다 미국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번에 방미 때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됐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국내 어떤 발사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전에는 이제 그 미국 부품을 우리 위성에 탑재해서 그 한국에서 쏘는 것은 좀 어려웠던, 그러니까 이게 허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네. 이번에 이제 그 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별로 이제 뭔가 이거를 검토를 해서 이거는 허락해 줄 수 있고 이건 안 해줄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한 단계 그 크게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미국산 그 부품을 위성에 이제 탑재할 수 있고 그 위성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올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그 발사체 서비스 산업이 또 아울러서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나사와 협력을 하려면 우리도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곧 서둘러야 한다. 아니면 곧 설립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한국우주항공청 카사의 추진 과정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저기 이제 저희 가기정통부에서는 올해 말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목표로 예.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4월 6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은 그 전문가가 주도하는 이제 혁신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부처 간에 우주나 항공 업무가 이렇게 산재돼 흩어져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일원화함으로 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일련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숨가쁘게 외교 일정이 진행이 됐고 좀 성과를 짚어보자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뭐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협력이 강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지난주 금요일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11차
한미 과학 공동위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 역시 이제 상당히 많은 미국의 그 부처에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우주, 양자, 바이오 등 이제 그런 분야에서 양국에서 정책을 공유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건가 또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미국과 어떤 공동 연구, 뭐 인력 교류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신규 협력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그 기술 동맹의 어떤 과학 기술 동맹의 범위를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전략 기술 분야에 어떤 그 R&D 협력을 하고 또 국제 표준을 만드는데도 양국이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